한 사회가 망할 때는 이 징조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5천만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인데 놀라운 것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전체의 16.8%, 그래서 17만 987명이라고 합니다. 자, 왜 20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자, 보통 우울증이라 그러면 나이가 좀 들어서 중장년층이 우울증이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작년에 101만 6,727명이고 그 중에 17만 987명이 20대라는 거예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부터 코로나 세상에 취업도 안 되고 자기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20대가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21%, 1년 사이에 21%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취업 일자리가 때로는 그냥 고등학교만 마치고 집이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러고는 PC방에 박혀 있다가 이번에 잘 알지도 못하는 3명의 모녀를 살해한 96년생도 그런 상태가 겹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식욕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고 취업 스트레스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이런 우울증에 빠진 20대의 증가 속도가 3, 4년 새 가팔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출구가 없는 인생에 절망을 하지요. 또 여성 환자가 남성의 66%라는 거예요. 자, 수입도 줄어들고 고용도 불안하고 육아 부담까지 겹쳐서 그렇다. 정부가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이 우울증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언론은요. 연 2,000명이 무연고로 사망해 간다. 무연고 사망이 5년 새 58%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 무연고가 아니라 이들 중에 다수는 연고자가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기피하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얼마 전에 한 68세 여성이 숨졌는데 친구가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무연고 사망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인 가구 하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악랄하는 것은 인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사람이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 가족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가난에도 모여 있어서 그 가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우리들 시대가 기억하는 6, 70년대의 기억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 사회에요. 가난하면 다 뿔뿔이 내가 나가서 내 한 몸 해결하는 것이 쉽겠다. 여기서 부모까지 내가 부양할 필요는 없다. 저 무능하고 실패한 부모를 왜 내가 떠안느냐. 그래서 한번 나간 자식은 다시는 명절이 돼도 집에 연락을 안 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부모가 금덩어리를 쥐고 있고 땅덩어리를 쥐고 있고 강남의 아파트를 쥐고 있으면요. 자식이요. 부모 죽을 때까지 주말이면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호텔에서 제주도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뭘 들고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 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효심의 근본은 부모가 줄 게 있느냐 없냐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악랄한 부분은 연고자가 있어도 사회 경제적 능력이 없다,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밖에서 죽은 사람을 지금 시신을 인수 기피를 한다는 겁니다. 참 악랄한 겁니다. 자, 오빠가 죽었는데 여동생이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고 30년 동안 안 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 고시원에서도 있었어요. 70대 남성이 지금 죽었는데 연고자가 아들이 엄마와 이혼하고 35년 넘게 연락 없이 살아오다가 죽었는데 지금 연락을 받아 당황스럽다. 자식의 도리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을 성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원한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면 그 시신을 이렇게 인계받아서 그냥 화장해서 그냥 조촐하게 보내는데 돈이 들어봤자
얼마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모든 관계, 밉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돈에 의해서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 사회 붕괴의 징조가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 이 금융 지원을 1년간 320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만기 연장이 254조였다는 거예요, 작년에요. 그래서 식당하는 분들이 57만 5천 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로 보면요. 자, 대출에서 신규 대출이 107조 5천억, 그리고 만기 연장이 146조 4천억입니다. 보정에서 신규 보정이 21조 3천억, 보정 연장이 4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정과 대출에서의 만기 연장이 두 개 합치면 200조 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110만 건에 200조 가량의 지금 만기 연장이 됐는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갚아지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대출 절반을 청년이 받는데 이 청년 대출을 금융당국이 확대하라, 만기 연장하라고 요구해서 은행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부실 위험만 더 늘어난다, 이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은 빌린 사람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출 절반이 청년한테 나갔는데 청년에게 대출을 더 늘리라고 한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빌린 사람이 갚는 것을 결정한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강요에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이 실상은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면서 은행 창구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지금 정부가 설정해 놓은 이 원리금 상한 이 컨설팅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한 연장이나 또 청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지금 100%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 국보다 25%가 높고 증가 속도는 7배가 빠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한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때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때릴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억눌린 소비 심리가 폭발해서 25년 만에 소비 지표가 최대 증가를 하고 있다. 6월 달에 백화점 판매가 34% 늘었고 아마 3월 달에는 더 늘고 4월 달에는 더 늘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나 명품점 같은 데에서는 회복이 잘 되고 있고, 또 일반 소매 자영업자들의 이 가게는 장사가 안 돼서 폐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양극화도 굉장히 두드러져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째깍째깍 시한폭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가리 정권은 이 사회의 붕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그걸 갖다가 대책을 세우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보고 청년들 대출을 더해줘라고 난리를 치고 원리금 만기 상한을 갖다가 유예해 주라고 계속 쪼으면서 지금 시한폭탄이 터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